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에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소리가 나는 집 주변에선 지독한 냄새까지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이 찾아가 봤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0년 세월의 배신입니다. 예, 오늘 사건은 불과 2년 전 서울에서 벌어진 참극인데요. 자, 사건의 발단, 한 마리의 반려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집주인이 처음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 세입자의 집에서 계속해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지독한 개 배설물 냄새까지 주변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세입자가 어디 갔나 싶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실종 신고를 경찰에 했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75세 여성이었는데 마지막 휴대전화를 추적해보니까 마지막 위치가 경북 예천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 여성의 남편, 1년 전에 사별한 남편의 고향이어서 혹시 남편 생각이 나서 거기로 간 건가 싶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CCTV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단숨에 뒤집힙니다. 네, 실종된 여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당시 48살이었던 아들 배 씨였는데요.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 여성의 집 주변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사건 당일 10월 19일 저녁인데요. 어머니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잠시 뒤에 아들이 지금 뒤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집에서 나오는 건 아들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뭔가를 힘겹게 굴리면서 보이시나요? 뭔가를 굴리면서 어머니 집에서 나오고 있죠. 저런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저 굴리고 있는 물체가 다름 아닌 빨간 고무통인데요.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 렌터카 트렁크에 저 고무통을 싣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혹시 저 빨간 고무통 안에 설마가 맞습니다. 저 이때부터 이제 실정수사팀이 이제 살인 사건 수사를 이제 전환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를 확인한 뒤에 렌트카의 트렁크를 샅샅이 뜯더니 거기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이 수배를 했는데 사건을 추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한 숙박업소에서 이 배모 씨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체포해가지고 범행일차를 수사했더니 범행일차를 자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날 경북 예천에서 어머니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배 씨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혼자 예천에 간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예천에 내려가서 어머니 휴대전화를 버리고 근처 갈대밭에다가 어머니 실 안매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마 알다시피 휴대폰이 그쪽에서 떴던 것이죠. 어떻든 배모 씨를 검거한 뒤에 범행을 자백받고 그 피해자의 사체까지도 확보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범인 배 씨와 70대 어머니 친모자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숨진 70대 여성하고 이 배모 씨 두 사람이 관계는 의붓 어머니하고 의붓 아들 이런 관계였습니다. 배 씨의 친아버지하고 이게 재혼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친엄마처럼 이렇게 길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동기를 추궁하는데 동기를 계속 바꿔서 이 배 씨가 진술을 합니다. 최초에는 의붓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어떤 남성에게 돈을 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 뒤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누나의 치료비가 연체돼서 통장을 확인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치료비 연체가 배 씨 본인 탓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지금까지 무슨 변명,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공통된 일관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의붓 엄마의 돈. 네, 맞습니다. 결국 배 씨 경찰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길래 화가 나서 목을 압박해 살해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해를 하고 그 다음 날 배 씨는 의붓 엄마의 통장에서 133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경북 문경에서 32만 원을 더 인출했는데요. 이렇게 의붓 엄마의 통장을 노린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4월 실직을 한 배 씨는 경마, 경륜, 인터넷 방송 후원에 빠져서는 재산을 탕진하고 2천만 원 넘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넉 달 전에도 의붓 엄마의 통장에서 110만 원을 빼돌렸었고 의붓 엄마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시도했다가 거절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급기야 범행 직전에는 의붓 엄마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나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20년간 키워준 의붓 엄마를 살해해 가면서까지 그 돈을 탈탈 털어서 BJ한테 후원이나 하고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그런 거예요. 기초연금 같은 거예요. 매달 32만 원 기초연금. 또 그리고 친누나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비 88만 원. 이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통장을 뺏기 위해서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주장해요. 의붓 엄마가 내 뺨을 때려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수사에 협조했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충격적인 그 과거가 재판 과정에 드러납니다. 이거 말고도 강도 상해를 저질러서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 살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뺏기 위해서 살인했다고 해서 강도 살인죄로 적용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의붓 엄마가 내 뺨을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참,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게 사실도 아니겠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안 때리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당연히 뭐 때리는 거를 더 넘어서서 더 심하게 꾸질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랑과 정성을 줬는데도 배신을 한 것이죠. 윤리적으로만 따지면 정말 끝없이 나쁜 인간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살인죄 혹은 이제 의붓어머니이기 때문에 전속살인은 아니고 일반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강도살인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강도살인으로 기소를 했고 거기에 사체유기까지 더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봤었을 때 우발적 살인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봤고 범행수법, 그러니까 저런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긴 하지만 범행수법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다라고 봐서 징역 35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 살인에 비해서는 무겁게 나온 거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